여보세요? 교수님, 지금 당장 연구실로 오세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상자에서 나온 암호를 해독했어요.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2004년 쓰나미, 2011년 후쿠시마, 심지어 작년 터키 대지진까지 모든 좌표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상자는 50년 전에 묻힌 거잖아? 그래서 더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교수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지막 4개의 좌표가 남아있는데 모두 2025년에서 2027년 사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 부분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데? 오직 그곳만은 고요를 유지할 것이다. 잠깐.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경악하고 있는 실화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50년 전에 예언한 경고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영국 공영방송과 미국의 유력 언론, 그리고 이곳 국내 학자들이 직접 검증한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예언이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정감록과 격암유록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타임캡슐 속의 마지막 암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동아시아의 대재앙이 연속적으로 닥치지만 오직 한반도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지금 일본은 대피 계획을 수정하고 중국은 수백만 명이 이주시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언론은 왜 침묵할까요? 앞으로 20분 동안 제가 직접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징조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가을 영국 글렌필드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한 건설 현장에서 땅을 타던 인부들이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을 때 누구도 그 안에 인류의 운명이 담겨 있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죠. 상자의 연대 측정 연구진은 당황했습니다. 보통 타임캡슐에서 기대하는 편지나 사진, 신문 같은 건 없었거든요. 대신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만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존 에버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1년 동안 매달린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숫자들은 암호였고 해독 결과 전부 좌표로 변환되었습니다. 연구팀이 첫 번째 좌표를 확인했을 때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북위 3.3도, 동경 95.7도. 바로 정확히 2004년 스마트라 대지진이 일어난 지점이었거든요. 두 번째 좌표는 2010년 IT, 세 번째는 2011년 일본 동북부 상자 안에는 총 45개의 좌표가 있었고 이미 일어난 재해의 위치가 모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정확도는 무려 91%.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50년 전에 미래를 알고 있었던 거죠.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열발광 측정, 목재 섬유 분석까지 모든 검사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이 상자는 1975년에 묻힌 게 확실했죠. 조작은 불가능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던 학자들도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해독되지 않은 4개의 좌표가 남아 있었고 그 좌표들이 가리키는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신기한 건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한자와 한글이 섞인 문장인데 거기엔 한반도를 가리키는 명확한 지명들이 적혀 있었죠. 백두산, 한라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들이 연구팀의 한 멤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난 예측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특별한 메시지를 남긴 거죠. 그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 모두를 충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동아시아 전체를 뒤엎을 대지진과 함께 한반도만이 안전할 거라는 믿기 힘든 예언이 담겨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검증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전 세계 과학계가 들썩였습니다. 사기일 수도 있다. 조작된 거다. 말도 안 된다. 의심의 목소리가 쏟아졌죠. 하지만 존 에버트 박사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글렌필드 대학의 최첨단 연구소로 상자를 옮기고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었습니다. 상자를 만든 나무의 연령을 확인하는 거죠. 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975년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확히 5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죠. 누군가 오래된 나무로 최근에 상자를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열발광 측정. 이건 물체가 마지막으로 햇빛을 본 시기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상자 안의 흙과 먼지를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똑같이 50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회의적이던 학자들도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지질연맹이 직접 나섰고 연구 방법론도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죠. 일본, 독일, 미국의 연구기관들도 참여했습니다. 총 17개 기관이 각자의 방법으로 검증을 진행했는데 결론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진짜였던 거죠.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예언의 정확도였습니다. 45개의 좌표 중 이미 일어난 41개를 하나씩 대조해봤더니 정확도가 91%를 넘었습니다. 2004년 크리스마스 다음날 인도양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쓰나미 23만 명의 목숨을 앗았죠. 좌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2008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 8만 7천 명의 희생자 역시 맞아 떨어졌습니다. 2010년 IT를 초토화시킨 지진, 2011년 일본을 강타한 거대한 해일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모두 상자 안의 숫자들이 가리킨 곳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터키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도 있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잔해 속에서 숨져갔죠. 이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까지 박물관 관계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이런 정확도를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시엔 컴퓨터도 없었고 지진 예측 기술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누군가는 정말로 미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미래를 알고 있었다면 왜 굳이 영국 땅에 묻었을까요? 왜 하필 지금 발견되도록 했을까요? 그리고 왜 마지막 4개의 좌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건 경고였던 겁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그리고 그 경고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우리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정말로 경악한 건 검증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해독되지 않은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된 내용 때문이었죠. 거기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예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마지막 암호를 해독하던 중 중국어를 아는 연구원 한 명이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 문장을 보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천년의 강이 거꾸로 흐르고 만리장성이 무너질 것이다. 처음엔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로 아래 적힌 숫자들이 양쯔강 유역의 정확한 좌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 보세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중국에서 54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의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기사였죠. 피해자만 2,300만 명. 놀라운 건 피해의 90%가 홍수였다는 점입니다. 양쯔강이 정말로 이상하게 흐르고 있었던 거죠. 기상학자들은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름에 겨울 같은 비가 내리고 갑자기 홍수가 났으니까요. 두 번째 문장은 더 무서웠습니다. 용의 문이 열리면 억만의 생명이 물살에 휩쓸 것이다. 용의 문 중국인들이 산샤댐을 부르는 별명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이 13억 명이 사는 지역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댐 구조물의 균열이 발견됐고 주변 산사태가 급증했습니다. 한 수리공학 전문가가 익명으로 증언했습니다. 2020년 대홍수 때 댐이 10cm 이상 기울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는 걸. 세 번째 예언은 황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노란 용이 밤이 울부짖으며 북으로 달릴 것이다. 황하는 중국인들이 슬픔의 강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역사상 1500번 넘게 범람했고 26번이나 물길을 바꿨죠. 최근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의 홍수 빈도가 10배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질학자들은 황하가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 징조를 포착했습니다. 네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연구실에 있던 중국인 학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용이 동시에 깨어나 땅을 집어삼킬 것이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정확히 7개 강이 동시에 범람했습니다. 베이징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20만 명이 긴급 대피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타임캡슐에는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중국 대륙을 뒤엎을 3번의 대지진이 연속으로 일어날 거라고. 첫 번째는 산사태와 집안 붕괴, 두 번째는 전례 없는 대홍수, 세 번째는 에버트 박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공개해야 할까요? 14억 명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에 관한 예언 바로 옆에는 일본의 운명이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육지를 삼킨다는 일본에서 파견된 연구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세 단계로 이어지는 연쇄 붕괴 시나리오였거든요. 첫 번째 단계의 문장이 모두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별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밤. 동쪽 섬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처음엔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천문학회에서 온 긴급 보고서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지난 2달 동안 일본 상공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오모리 지역에서 한꺼번에 수십 개의 유성이 떨어졌고 교토 상공에는 거대한 푸른 불덩이가 목격됐습니다. 한 천문학자가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하늘을 관측했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입니다. 마치 우주에서 뭔가가 일본을 향해 조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늘의 불이 바다에 떨어진 후 땅의 용이 깨어날 것이다. 일본대학교 지진연구소의 야마다 교수가 최근 발표한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에는 120개의 화산이 있는데 그중 47개가 올해 들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였죠. 사쿠라지마는 거의 매일 분화하고 있고 후지산 지하에서는 마그마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야마다 교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하나가 폭발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석이 바다에 떨어져 지각을 자극한다면. 세 번째 단계의 예언을 읽었을 때 일본에서 온 연구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이 울부짖고 바다가 응답하며 땅이 찢어지고 파도가 대륙을 삼킬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대지진과 쓰나미. 2011년 3월 11일의 악몽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타임캡슐의 숫자들은 규모 9.0 이상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도쿄 대학 지진연구소는 이미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늦어도 내년 초까지 규모 7.5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7%입니다. 그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난카이 트러프였습니다.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30m 높이의 쓰나미가 10분 만에 해안을 덮칠 거라고 했죠. 그런데 타임캡슐에는 더 기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특정한 천체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죠. 달의 위치, 행성의 정렬, 그리고 태양 활동까지 숫자들을 계산해 보니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올해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일본 정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정기 훈련이라고 하지만 대규모 대피 훈련을 준비하고 있죠. 도쿄의 한 고위 관료가 비공식적으로 털어놨습니다.
우리도 타임캡슐의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준비는 해야죠. 하지만 정말 믿기 힘든 건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제 속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있다는 거였죠. 그곳은 바로 연구원들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어둡고 무서운 예언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났거든요. 거기엔 희망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한반도에 관한 극동의 작은 나라 산과 강의 조화를 이루는 그곳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처음에 문장을 읽었을 때 한국인 통역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금수강산 우리가 조국을 부르는 그 이름이 떠올랐거든요. 백두대간이 등뼈처럼 뻗어 있고 한강과 낙동강이 핏줄처럼 흐르는 이 땅 타임캡슐은 정확히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파도, 주변 모든 것을 휩쓸어도 오직 그곳만은 고요를 유지할 것이다. 지질학자들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는 정말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에서 벗어나 있고 일본과 달리 큰 지진이 거의 없는 안정된 대륙판 위에 자리 잡고 있죠. 최근 100년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3번뿐이었습니다. 서울대 지진연구센터의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요새 같은 곳입니다. 주변국들이 흔들려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마치 태풍의 눈처럼요. 세 번째 예언은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서쪽 대륙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동쪽 섬에서 도망친 자들이 그곳에 모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과 일본에서 재난을 피해온 사람들이 한국으로 모인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호들이 조용히 한국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제주도의 한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수십 건이 문의가 있었어요. 모두 장기 거주를 원하더라고요. 네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도의 땅은 안전한 방주가 되어 새로운 문명의 씨앗을 품을 것이다. 방주 노아의 방주처럼 대홍수에서 생명을 구한 그 방주 말입니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문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된다는 거였죠.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곳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유엔 재난관리본부의 한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우리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동아시아의 연쇄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유일한 안정 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더군요. 지리적, 위치, 인프라, 기술력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신기한 건 타임캡슐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이다. 그 순간 누군가 낡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시대에 쓰인 예언서였죠. 놀랍게도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책장을 넘기던 한국사 전문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감록과 격암유록, 우리 조상들이 남긴 예언서들이 타임캡슐의 내용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던 겁니다. 정감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세 개의 등불이 되고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리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